정다운 상담소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모님 건강, 시니어분들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솔직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으면 더 위험한 이야기라서 준비했습니다. 기생충이 가장 많은 흔한 식품들 무려 9가지입니다. 의사들은 거의 손도 안 대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식탁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음식들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볼게요. 선생님, 요즘은 위생 좋아서 기생충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전 기생충은 줄었지만 지금 기생충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논밭, 강물 때문에 생겼다면 지금은 식탁 위에서 들어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냄새도 없고 심지어 고온에서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에 담가도 소금에 절여도 끄떡없는 것들도 있고요. 에이, 설마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음식입니다. 오늘은 겁주려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먹자는 겁니다. 모르고 먹는 것과 알고 조심하는 건 몸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날 것은 아니지만 덜 익혀 먹는 음식.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 술안주로 너무 흔한 음식. 술 마시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농도로는 기생충 알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위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쉽게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충이 무서운 이유는 당장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조용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붓고 당뇨 수치,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그 사이 몸 안에서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먹는 음식들, 기생충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아마 충격일 겁니다. 이 음식은 몸에 좋다. 자연 그대로다. 옛날부터 먹어왔다. 이 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절대 안 먹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첫 번째 식품 왜 그렇게 위험한지, 어떤 기생충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에게 특히 치명적인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일 위험한 게 뭔데요?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방심하는 그 음식부터요. 왜 아닙니까? 많이들 이렇게 예상하시죠.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건 아직 순위 중간쯤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음식은 바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자란 식품입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살도 단단해 보입니다. 양식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료, 물 환경입니다. 기생충은 자연산이냐 양식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집 환경에서는 한번 들어오면 전부로 퍼집니다. 이 음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건 간흡충, 장흡충, 선충 계열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과는 단순합니다. 간을 괴롭히고 담도를 막고 장에 염증을 남깁니다. 근데 전 아무 증상 없는데요. 처음엔 없습니다. 기생충은 조용합니다. 주인이 오래 살아야 자기들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문제는 50대 이후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피곤해지고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나 위가 약해졌나 봐요. 아닙니다.
위보다 아래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음식은 덜 익힌 육류입니다. 특히 겉만 구운 고기, 육즙 살아있다는 이유로 먹는 고기, 술자리에서 급하게 구운 고기들입니다. 요즘은 위생관리 잘하잖아요. 그렇죠. 세균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알은 다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고기결 사이에 숨어 있고 중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이 고기에서 문제되는 건 회충, 선모충입니다. 특히 선모충은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이유 없이 근육통이 계속된다. 종아리가 뻐근하다. 어깨가 결린 게 몇 달째 낫질 않는다. 병원 가면 이렇게 듣습니다. 나이 탓이죠. 운동 부족이네요. 하지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건 설마 하는 음식입니다. 절임 음식입니다. 젓갈, 염장식품, 오래 숙성한 것들입니다. 소금에 절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생충 알은 소금 농도에 강합니다. 심지어 몇 주, 몇 달을 버팁니다. 술안주로 자주 먹는 젓갈,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그 음식들. 여기서도 계속 검출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먹을 게 없네요.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도의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서 자주 안 먹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1위 음식은 뭐예요?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따로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분들도 많고 아이, 노인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방심하고 심지어 몸에 좋다고 믿는 그 1위 음식입니다. 바로 생채소, 특히 잎채소입니다. 이 얘기하면 다들 멈칫합니다. 야채가 왜요? 그건 건강식 아니에요. 고기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조건만 맞으면 고기보다 위험합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미나리, 쑥, 부추. 이런 잎채소들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닙니다. 재배 과정입니다. 밭에 뿌려지는 퇴비, 가축 분뇨, 오염된 지하수. 이 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알들은 비에 씻겨도 햇볕을 받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세척하면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제일 큰 착각이 나옵니다. 물에 몇 번 헹군다. 식초 넣고 담근다. 소금물에 담근다. 이걸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생충 알은 채소 표면에 미세한 주름, 인맥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홈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건 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쌈, 샐러드, 즙, 분말. 이렇게 가공될수록 오히려 그대로 들어옵니다. 나는 평생 쌈 먹고 살았는데 괜찮았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기생충은 조용합니다. 문제는 면역이 떨어질 때, 당뇨가 생겼을 때, 간이 약해졌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50대 이후, 당뇨 있는 분, 간 수치 자주 오르는 분, 복부 팩만 잦은 분, 이유 없이 빈혈 있는 분, 나 다 해당되네. 지금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음식들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 민물 생선, 민물 어패류. 이건 말 안 해도 많이들 아시죠? 회, 생선에 무침, 덜 익힌 탕. 간흡충 위험이 큽니다. 다섯 번째, 조개류. 특히 바닥을 빨아먹고 사는 조개. 기생충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합니다. 익혀 먹어도 중심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남습니다. 여섯 번째, 날달걀, 반숙 달걀.
세균 얘기만 나오지만 기생충 알도 문제됩니다. 특히 껍질 오염이 핵심입니다. 7번째, 과일. 의외죠.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 세척 제대로 안 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8번째, 건조식품. 말린 생선, 말린 해산물, 말린 채소. 말렸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기생충 알은 건조에 강합니다. 9번째, 즉 분말 형태 건강식품.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열처리 없는 생즙, 자연 그대로라는 이름의 분말, 검증 안 된 원물 가공품. 여기서 꾸준히 검출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돼요? 답은 단순합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방식 바꾸기입니다. 채소. 흐르는 물에 충분히 잎 하나하나 떼어서 최소 30초 이상. 쌈. 매일 말고 가끔만. 민물. 생은 피하기. 육류.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건강즙. 출처 분명한 것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는 괜찮겠지. 이 생각만 버리셔도 절반은 예방입니다. 기생충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위험한 겁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미 먹었으면 어떡해요?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입니다. 기생충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다고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 밥은 먹는데 살이 빠지네. 배가 늘 더부룩해.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배가 자주 꾸르륵거린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온다.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 허기감이 계속된다. 밤에 이유 없이 가렵다. 눈밑이 자주 떤다. 빈혈이 잘 생긴다. 이 중 몇 개 겹치면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면 바로 나오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검사는 변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을 안 낳는 시기, 소량 감염, 장 말고 다른 장기에 있는 경우, 이럴 땐 놓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묻습니다. 해외 다녀오셨어요? 회 자주 드세요? 이때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먹었어요. 문제는 그 평범하게가 바로 위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받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생채소를 자주 먹습니다. 민물 음식 먹은 적 있습니다. 젓갈이나 생식 위주로 먹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의사가 의심을 하고 추가 검사를 합니다. 그럼 치료는 힘든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치료는 단순합니다. 약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아차리는 시점입니다. 오래 두면 간으로 가고 담도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그때부터는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소는 흐르는 물, 잎 하나하나 떼서 여러 번, 가능하면 뜨거운 물에 잠깐 데치기, 민물 음식, 날 것은 피하기, 육류,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젓갈, 자주 말고 가끔, 즙, 출처 모르면 피하기. 이 정도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기적으로 몸 상태 체크하기입니다. 피로가 계속된다.
소화가 계속 안 된다. 이상하게 살이 빠진다. 이걸 참아볼까 하지 마세요. 한번 확인하는 게 10년 고생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생충 이야기를 하면 다들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살아도, 잘 먹는다고 해도 방심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조심하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진짜 깨끗하게 먹어요. 이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샐러드도 직접 씻고, 과일도 깎아 먹고, 집밥 위주로 드신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이 나옵니다. 직접 씻는다는 말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소를 씻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한 번 헹군다. 두 번 헹군다. 채반에 털어낸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기생충 알은 흐르는 물에 잠깐 씻는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잎채소는 잎과 잎이 겹치는 부분, 줄기와 잎이 만나는 부분, 여기에 가장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분, 쌈을 매 끼니 드시는 분, 건강즙을 매일 갈아 드시는 분, 몸에 좋으니까 매일. 이 생각이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평생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하셨고, 아침마다 생채소 주스,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쌈 위주 식사. 검진에서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속이 늘 더부룩하고, 빈혈이 계속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2년을 넘겼습니다. 결국 복부 불편감으로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그때서야 기생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몸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기생충은 몸에 나쁜 음식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빈도를 조절합니다. 저 음식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매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음식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집에서 담근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발효 음식. 직접 담갔으니까 더 안전하지 않나요? 아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손질 과정에서 이미 묻어있던 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숙성되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발효가 모든 걸 정화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술 이야기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술 마시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술안주로 더 안심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두 잔, 막걸리 몇 잔, 이 정도 알코올 농도로는 기생충 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 점막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더 쉽게 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다음 날 유난히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하거나 속이 쓰린 경우 그냥 숙취로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기생충은 한번 들어왔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매일 쌈, 매일 샐러드, 매일 생즙, 이렇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쌓입니다. 지금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기준으로 먹어야 돼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정리는 조금 더 뒤에서 합니다. 지금은 왜 의사들이 조심하는지 이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사들은
음식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봐서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는 크게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분들, 당뇨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만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 반응이 둔해집니다. 장 점막 회복도 느립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들어와도 몸이 바로 밀어내질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하십니다. 왜 나만 배가 자주 더부룩하지? 같이 먹었는데 나만 설사해.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니라 몸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분들, 간 수치 자주 오르는 분들입니다. 기생충 중에는 간으로 바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흡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문제는 이게 들어와도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피곤한 정도, 속이 불편한 정도. 그래서 술 때문이겠지. 기름진 음식 때문이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꽤 진행될 때까지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간 수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술 많이 안 마시는데도 그런 분들, 꼭 한 번쯤은 음식 습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분들, 위장약 오래 드시는 분들입니다. 위산 억제제, 속쓰림약, 이런 약들입니다. 위산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차 방어선입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기생충 알이 더 쉽게 장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 오래 드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장이 예민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서 들어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분들 하나 더 있습니다. 살 빠지는 게 좋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요즘 별로 안 먹어도 살이 빠지네. 오히려 속이 편한 것 같기도 해. 이런 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생충은 영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 대비 살이 빠지거나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같이 오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기생충 감염이 있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꼭 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소화 문제, 피로, 체중 변화, 면역 저하. 이게 조금씩 흩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한 번에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했는데 이상 없대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항상 몸 상태를 완벽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얼마 동안 먹었는지 이걸 제대로 말해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샐러드나 생채소를 자주 먹습니다. 민물 음식 먹은 적 있습니다. 생즙이나 분말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검사 방향을 바꿉니다. 선생님, 저는 위생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장갑 끼고 손질하고 도마도 구분해서 쓰고 집도 깨끗하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은 다릅니다. 위생은 눈에 보이는 걸 관리하는 겁니다. 세균, 냄새, 더러움. 하지만 기생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손에 묻었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방식이 틀리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채소 씻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한 통에 물 받아서
한꺼번에 담갔다가 두세 번 흔들고 끝. 이 방법의 문제는 뭘까요? 떨어진 알이 다시 다른 잎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한 통에 몰아서 씻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 한 장씩 손으로 문질러서. 이게 핵심입니다. 귀찮죠? 그래서 자주 안 먹는 겁니다. 또 하나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면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유기농은 농약이 적다는 뜻이지 기생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비 사용이 많을수록 기생충 위험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기농 채소를 아무 생각 없이 생으로 먹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샐러드 가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죠? 바쁜 날엔 사와서 바로 먹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채소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오래 보관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기생충 알은 저온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고 바로 탈이 안 나도 몇 주 뒤 이상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안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난장이 튼튼해요. 설사 잘 안 해요. 장이 튼튼한 것과 기생충이 안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장이 느린 분들, 변비 있는 분들, 기생충이 더 오래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기생충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증상이 더 애매해집니다. 조금씩 여러 종류가 겹쳐서 들어오면 특정 증상이 아니라 전신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명은 없는데 몸이 이상해요. 검사는 정상인데 계속 불편해요.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검사라도 자주 하면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다음 구간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왜 검사를 해도 놓치는지, 어떤 검사는 의미가 있고 어떤 건 기대하면 안 되는지 이걸 알아야 괜히 돈 쓰고 괜히 실망 안 합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먹는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다. 건강식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셔도 이미 절반은 예방입니다. 선생님, 그럼 검사라도 자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생충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건 변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기생충이 알을 낳는 시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생충이 항상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 상태, 환경, 면역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 조용히 숨어 지내는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검사했는데 정상입니다. 이 말 듣고 안심했는데 몇 달 뒤 다시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검사가 틀린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증상 식습관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식습관을 너무 대충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집밥 먹어요. 특별한 건 안 먹어요. 이 말이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정보가 없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샐러드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생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젓갈이나 날 것을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는 바로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충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옛날엔 구충제 먹었잖아요.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무턱대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 종류에 따라 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괜히 잘못 먹으면 증상만 애매해지고 원인은 더 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더 신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실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하니까 건강즙을 더 먹는다.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도 영양을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더 먹을수록 기생충도 같이 좋아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 무조건 보충부터 하는 습관. 이건 꼭 한번 멈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후반 남성분이었습니다. 술은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부팽만이 계속되고 체중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검사는 늘 정상. 그래서 본인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마다 생채소 주스, 거기에 자연식 분말을 섞어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이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추가 검사 후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은 게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문제는 한 가지 음식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매일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종류를 오래 먹는 습관. 이게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집에서 절대 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생식, 같은 쌈, 같은 즙. 이걸 매일 반복하지 않습니다. 몸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단조로움을 싫어합니다. 지금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더 뒤에서 정리해서 드립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생충은 더러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다. 무지한 식습관을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온다. 의사들이 집에서 절대 안 하는 습관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안 하는 것. 같은 생식 반복입니다. 샐러드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같은 샐러드, 같은 잎채소, 같은 소스.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은 한 번이 아니라 누적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이 말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어제, 그제, 지난달, 작년 이렇게 쌓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안 하는 것. 집에서 만든 즙을 매일 마시지 않습니다. 믹서기, 착즙기.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세척이 아니라 원물입니다. 생으로 갈아서 그대로 마시면 기생충 알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즙을 마셔도 빈도를 줄이거나 열 처리된 형태를 선호합니다.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다. 이 말 몸이 약해졌을 때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안 하는 것. 민물 음식에 관대한 태도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을 안 합니다. 민물 생선, 민물 어패류, 덜 익힌 민물탕. 이건 가능하면 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험 대비. 얻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안 하는 것.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바로 따라 먹지 않습니다. 누가 좋다고 했다. 방송에서 봤다. 인터넷에서 난리다. 이 이유만으로 매일 먹는 행동. 이걸 정말 안 합니다.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몇 달 먹었을 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이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기생충은 위험식품보다 위험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나만 먹어서가 아니라 같은 걸 자주, 오래, 계속 먹는 습관. 이게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기준 하나 드릴게요. 매일 먹는 음식, 익혀서 먹는다. 가끔 먹는 음식, 생으로 먹는다. 이 기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입니다. 채소를 씻어도 손을 대충 씻으면 다시 묻습니다. 특히 손톱 밑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소 손질 전 손 씻는 게 채소 씻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피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절하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에 맞게 빈도를 조절하자는 겁니다. 아이와 노인은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서 위험할 것 같지만 의외로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배 아프다. 설사한다. 열이 난다. 이렇게 바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게 되고 빨리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어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70대 이 연령대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참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 나이 들면 다 이래.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연령대입니다. 노년층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밥맛이 줄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다. 이상하게 가스가 자주 찬다. 이걸 소화력 저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소화 환경이 망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탈이 나고 어른들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혼자 살면 식사가 단순해집니다. 귀찮으니까 항상 비슷한 걸 먹습니다. 쌈 하나, 샐러드 하나, 즙 하나, 이거 하나면 되니까. 이 단순함이 기생충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특히 건강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음식입니다. 직접 키운 거라서 더 안전하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직접 키웠다는 말은 퇴비를 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가져온 채소, 그냥 생으로 먹는 습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몸 상태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버텼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기생충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 쌓아둔 게
나중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 게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하루 식탁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부터 봅시다.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이 생과일, 생채소, 즙입니다. 바쁜 날엔 씻어서 바로, 갈아서 바로. 이게 제일 편하죠. 여기서 기준 하나만 잡읍시다. 아침 공복에 생으로 들어가는 음식. 이걸 매일은 피하자. 왜냐하면 공복에는 위산도 약하고 방어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익힌 것 위주가 좋습니다. 데친 나물, 따뜻한 국, 밥과 함께 먹는 반찬. 이게 기생충 이야기 떠나서도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점심은 어떨까요?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죠. 샐러드, 비빔밥, 쌈밥.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의 빈도입니다. 오늘 샐러드 먹었다면 저녁은 익힌 음식.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한 끼 생, 한 끼 익힘. 이 리듬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저녁입니다. 술자리, 안주, 젓갈, 날것. 이 조합이 가장 흔하면서 가장 위험합니다. 술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겹칩니다. 그래서 저녁에 날것 먹은 날은 다음 날 생채소, 생과일, 즙. 이걸 씌워줘야 합니다. 몸에 휴식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하나 더 짚겠습니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냉장고는 보존을 해줄 뿐 제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씻어둔 채소를 며칠씩 두고 먹는 습관. 이건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씻었으면 그날 먹는다. 남으면 익혀서 먹는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칼과 도마, 고기용, 채소용. 이건 다들 구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씻는 순서입니다. 채소 손질하다가 중간에 손 씻지 않고 다른 음식 만지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 손질 전, 손 씻기, 채소 손질 후, 손 다시 씻기. 이게 과한 게 아닙니다. 기생충은 조리도구보다 손을 통해 더 많이 옮겨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런 말 나옵니다. 너무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안전한 음식은 자주, 위험한 방식은 가끔. 이 기준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익혀서, 간단하게, 가끔 먹는 즐거움으로. 회, 쌈, 젓갈. 이렇게 나눕니다. 막상 몸이 이상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지만 말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좀 불편해요. 소화가 안 돼요. 피곤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위장약, 소화제, 피로회복제 이 선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생채소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민물 음식이나 젓갈을 자주 먹었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가 많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의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과는 내과입니다. 소화기내 가면 더 좋고 없다면 일반 내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검사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변 검사 하나만 하면 되죠. 이렇게 묻지 마세요. 대신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의사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몸 상태가 계속 이상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상이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정상 수치인데 비정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하나 짚겠습니다. 기생충이 있으면 항상 심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불편한 상태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병원도 환자도 서로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릴게요. 3주 기준입니다. 3주 이상 같은 불편감이 반복된다. 원인이 없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다. 이러면 다시 한번 식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혼자 약 먹기입니다. 구충제, 보조제, 민간요법. 이걸 확인 없이 먹으면 상황이 더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종류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신경 쓰는 게 손해는 아닙니다. 기생충 이야기는 결국 몸 관리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회복하는 구조를 지키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걸 완전히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음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회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바다는 괜찮지 않나요? 민물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은 아닙니다. 특히 자연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연산은 먹이사슬을 그대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키는 기준은 이겁니다. 자주 먹지 않는다. 한 번 먹을 땐 양을 줄인다. 컨디션 안 좋은 날은 피한다. 이 기준입니다. 오늘 유난히 피곤한데 회 먹을까? 이 선택 의사들은 거의 안 합니다. 다음으로 쌈입니다. 쌈은 먹는 순간에는 몸에 좋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쌈을 먹을 때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경우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택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쌈은 집에서 깨끗이 손질해서 가끔 밖에서는 익힌 채소 위주. 이 차이가 큽니다. 다음으로 젓갈입니다. 젓갈은 완전히 끊기 어렵죠. 밥도둑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조절합니다. 젓갈은 소량, 자주 말고 익힌 음식이 많은 날에만 젓갈을 더 얻는 식사. 이건 피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는 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말린 음식입니다. 말렸으니까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말린 생선, 말린 해산물, 말린 채소. 이건 열 처리가 아니라 수분만 뺀 겁니다. 그래서 말린 음식은 조리해서 먹는 게 기준입니다. 그냥 집어먹는 습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외식은 어떻게 해요? 외식에서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익혀서 나오는 음식 위주로 고른다. 날것이 나오는 집은 빈도를 줄인다. 샐러드가 기본으로 나오는 집 자주 가지 않는다. 이 정도만 지켜도 현실적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합니다.
기생충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두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다 끊어야겠다.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난 괜찮겠지.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조절입니다. 자주 먹는 건 안전하게, 익혀서 가끔 먹는 건 즐기되 연속으로는 피하기. 이 기준이 몸을 가장 오래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기준 하나만 남길 수 있게 식탁 원칙을 풀어볼게요. 아직 마무리 아닙니다. 이건 정리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기생충을 피하는 식탁에는 복잡한 규칙이 없습니다.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매일 먹는 건 반드시 익힌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생이면 위험은 누적됩니다. 밥, 국, 반찬, 이건 따뜻하게 익혀서. 의사들 집 식탁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익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생으로 먹는 건 가끔만 허용한다. 쌈, 회, 샐러드, 젓갈. 이건 즐거움입니다.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안 먹습니다. 오늘 먹었으면 내일은 쉽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5년, 10년 뒤에 확 벌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생을 피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잠 못 잔 날, 피곤한 날, 술 마신 다음 날, 감기 기운 있을 때, 이때 생채소, 생과일, 즙. 이 조합은 몸에 제일 가혹합니다. 몸이 약할 때 자연 그대로를 밀어 넣는 건 회복을 늦춥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기생충은 강한 사람보다 지친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멀쩡하고 누군가는 탈이 납니다. 이제 실제 식탁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 따뜻한 국, 밥, 데친 나물. 점심, 외식, 익힌 음식 위주. 저녁, 집밥 또는 외식이면 날 것은 피함. 이렇게만 가도 기생충 이야기는 사실상 끝입니다. 문제는 이걸 안 지키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침은 생즙,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쌈과 젓갈. 이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말 하나 더 정리합니다. 나는 입 짧아서 조금만 먹어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도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매일이면 쌓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거 몸에 좋대요. 좋다는 말에는 항상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몸 상태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이게 빠진 정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상하수도도 좋아졌고 위생 개념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편하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배가 늘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 말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날 것을 매일 먹지 않았습니다. 제철에 잠깐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계절 내내 언제든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생과일, 즙, 분말. 이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게 됐습니다. 기생충은 이 환경을 좋아합니다. 깨끗해진 환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생충 문제는 폭발적으로 아프게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 하나 짚겠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예전엔 몸이 더 튼튼했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버텼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잠이 줄고, 스트레스가 늘고, 약을 먹고, 회복이 느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생충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몸이 약해져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충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민해져야 하나요? 너무 조심하면 피곤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민해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음식을 안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서 건강한 겁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컨디션 나쁜 날은 쉬고,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 없는 건강식,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꾸준히 계속 몸은 이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부담 주는 걸 계속하고 있었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겁주듯이 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 주듯이 하면 더 안 됩니다. 대신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전부 버릴 필요 없습니다. 절반만 줄여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보통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입니다.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참았을 때입니다. 이런 장면 정말 많이 봅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땐 배가 좀 더부룩한 정도였어요. 그땐 며칠 쉬면 나아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땐 나아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틴 겁니다. 몸이 버틸 힘이 있을 때는 문제가 겉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떨어지는 순간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확 나빠졌어요.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쌓이다가 한계를 넘은 겁니다. 기생충 이야기도 이 구조랑 똑같습니다. 한 번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누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 듣고 아직은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히려 잘 오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더 드립니다. 몸은 경고를 3번 줍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더부룩함, 피로, 소화 안 됨.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같은 증상이 계속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영향입니다. 먹는 게 신경 쓰이고, 외출이 불편해지고, 잠이 깨집니다.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넘깁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 이 말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이것만 지켜보세요. 연속으로 생으로 먹지 않기.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생, 내일 익힘. 이 리듬입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한 날은 무조건 익힘입니다. 이건 기생충 이야기 이전에 회복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가족은 괜찮을까요? 가족은 같이 먹습니다. 같은 식탁을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꾸면 식탁 전체가 바뀝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이분들은 혼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먹지 마. 아닙니다. 오늘은 익혀서 먹자. 이 말이 훨씬 좋습니다. 금지보다 대체가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 방송의 목적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겁주기, 공포, 자극. 이게 아닙니다. 기준 하나 남겨드리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몸을 지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설마 내가? 아니면 그래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기생충은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운 환경에서만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기생충은 깨끗한 식탁, 건강식, 자연식, 이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조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땐 몰랐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어요. 이 말이 나중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결론은 겁주기가 아닙니다. 금지 목록도 아닙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매일 먹는 건 익혀서 생으로 먹는 건 가끔만. 이 기준 하나면 기생충 이야기의 절반은 끝입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한 날, 잠 못 잔 날, 술 마신 다음 날, 이럴 땐 자연 그대로보다 따뜻하게 익힌 음식이 몸을 살립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요. 그땐 몸이 버텼던 겁니다. 지금은 몸을 설득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하나만 바뀌어도 충분합니다. 쌈 대신 데친 채소, 생즙 대신 따뜻한 국, 젓갈 대신 익힌 반찬. 이 작은 선택이 5년 뒤, 10년 뒤 몸 상태를 바꿉니다.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조용히 한 번만 말해주세요. 오늘은 익혀서 먹자. 그 한마디가 걱정보다 훨씬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겁주지 않습니다. 대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남겨드립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부모님 건강, 시니어분들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